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이제 각자 대표님들의 성향과 장점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을 좀 가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거를 내 브랜드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장님 개개인이 브랜드가 되어야 되는 이유랑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개인의 성향을 브랜드에 녹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신 대표님들 15분 매장을 한 번씩 다 보긴 했어요. 온라인 상으로나마 다 보긴 했습니다. 근데 온라인 상에서 본 제가 느낀 거는 이 집 중에 맛없는 집은 한 집도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다 대부분 업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매장과 브랜드에 프라이드도 좀 있으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가거나 혹은 뭐 강의를 하거나 미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습니다. 우리 집 음식은 정말 맛있는데 왜 장사가 안 되고 소문이 안 날까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고 가성비 좋게 만들고 막 육수를 20시간씩 끓이고 오만 좋은 재료는 다 때려놓고 마케팅도 하는데 왜 소문이 안 날까요? 팩트만 말씀드리면 너무 많아요. 맛있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보시면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 위에 보면 우리나라보다 뭐 잘 산다고 하는 데들이 거의 없죠? 근데 다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포화 상태죠. 이거는 제가 강의에 종종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카페 분포도 사진입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서울, 경기 이쪽은. 그리고 여기는 다 해변이죠? 해변 쫙. 이 점이 없는 데는 그냥 다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이랑 도로. 우리나라 카페가 10만 개, 아까 여기 뭐 파티장님? 이 10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10만 개가 카페가 넘습니다. 치킨. 서울 지도죠. 강북, 강남. 없는 데는 다 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게 맛있게 만들어도 이거 갖고 변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 제가 원래 태어난 데가 서울 왕십리입니다. 왕십리에서 한 20대 중반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 밑바통 치킨이 왕십리에서 한 10몇 년을 치킨집으로 1등을 했습니다. 제가 가보셨어요? 네. 여기가 81년도, 제가 81년생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 치킨 먹으러 가면 저희 가족들이랑 손잡고 30분 걸어서 이 집을 갔습니다. 왜냐면 이 집이 치킨이 맛있고 바삭하게 튀기고 이렇게 과일을 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집 정도면 나는 3, 40분 걸어서 치킨집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시기에는 왜 그랬냐? 치킨집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집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상품이 남아돕니다. 지금 예전에 제가 살던 집에서 이 치킨집까지 걸어가면서 제가 치킨집이 몇 개인지 세본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초등학교 한 89년도, 90년대 이때쯤이면 여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 거리에 치킨집이 11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 이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맛있어도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 혼자 먹던 걸 11명에서 쪼개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플랫폼 시장으로 넘어갔죠. 우리가 예전에는 쌀을 사려면 쌀집을 가야 됐고 치킨을 먹으려면 치킨집을 가야 됐고 뭐 예를 들어서 야채를 사려면 야채 가게를 갔는데 어느 순간 마트가 생겨나면서 마트 가서 다 사게 됐어요. 대형마트라는 플랫폼이 생기고 그리고 저희도 지금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배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품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상품이 넘쳐나면서 플랫폼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는 것들이 좋은 이 잘하는 나의 상품을 펼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디자인이 뛰어나야 되고 더 매력적이 돼야 되고 더 가성비가 좋아야 되고 더 홍보를 잘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하지만 그 시대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죠. 플랫폼도 넘쳐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요즘에 테무 광고 매일 올라옵니다. 인스타에 아주 그냥 3,000원에 뭐 10개 준다 그러고 그죠? 쿠팡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뭐든지 다 상품과 플랫폼이 다 넘쳐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맛있어도 소문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 다 맛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다 맛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집은 맛없습니다. 우리는 광고만 잘해요. 이런 데 하나도 없잖아요. 다 맛있다고 얘기해요.
다 가성비 좋다고 얘기하고 우리 집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는 변별력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불행히도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유일하게 뭘 하는 게 하나는 있어야 돼요. 뭐 강의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USP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고 유니크 셀링 포인트라고 해서 우리 매장에 가지고 있는 셀링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카피의 민족입니다. 누가 뭔가를 하나 잘하면 그냥 바로 다음 달이면 거기 생겨요. 내가 몇 년을 고심해서 메뉴를 만들고 뭐 디자인을 만들고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온라인에 홍보하고 마케팅을 해도 다음 달이면 바로 생깁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대기업에 있을 때 요거 베끼는 일을 했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자 어디 잘 된다 가서 이제 파헤쳐 와라. 한 일주일 정도 가서 이제 거기서 손님으로 갔다가 보고 회사 가서 그걸 똑같이 만듭니다. 그러면 돈 있는 회사가 자금력을 해서 그걸로 프랜차이즈를 깔아요.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좀 회개하고 개과천선을 했지만 큰 회사에서도 그걸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 만들고 뭘 잘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이겨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내 자신이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든지 다 많고 카페도 고깃집도 뭐 다 많지만 개개인은 다 다른 개개인이잖아요. 전 세계에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 70억 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브랜딩을 하던 매장이 어떻게 세팅이 되던 내 자신의 성향과 장점이 브랜드에 녹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유일한 뭔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계속 하면서 힘들어 하시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최소한 나의 성향과 나의 장점과 나의 특징이 내 브랜드에 녹아 있으면 그래도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이 사장님의 매력을 브랜드와 같이 동일시하면 진정성 있는 브랜드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야끼도리 뭔지 아시죠? 일본식 꼬치구이. 제가 상담을 하면 저는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야끼도리도 그 중에 하나죠. 왜냐면 야끼도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일본풍의 매력이라든지 이런 치킨 혹은 이렇게 닭꼬치 같은 것들의 매력을 느끼고 이거에 대해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야끼도리 하나 가지고도 분명히 자신의 색깔을 녹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 사장님이 엄청 활발하진 않아요. 근데 되게 과묵하시지만 친데레처럼 하나씩 툭툭 챙겨주시고 되게 과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이 여기에 녹아져 있어요. 본인이 약간 진중하시고 과묵하시고 장인 정신을 펼치고 싶어 하시고 조명도 없고 분위기도 어둑어둑하고 여기서 떠들면 사장님한테 혼납니다. 야끼도리가 싸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사장님이 이 매장 무드랑 이 사장님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근데 우리가 야끼도리를 한다고 만약에 내가 정말 활발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끼도리 무기 너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차리면 이 사장님 화병 나서 이거 오래 못합니다. 야끼도리를 또 다른 정반대 걸 보여드리면 여기는 일본에 있는 스테미나 야끼도리라는 데요. 프랜차이즈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대놓고 활발한 야끼도리를 표방합니다. 사장님들도 직원분들도 되게 활발하게 일해요. 음악도 되게 활발하고 분위기 자체를 이런 거를 만듭니다. 연출을. 옷도 이런 벚꽃 같은 거 입고. 근데 여기 제가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사장님인지 직원인지 매니저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신나서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신나는 것들을 신나는 음악 그리고 신나는 옷 그 다음에 응대 방법들이 매장에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 보면 되게 과묵하신 분인데 억지로 막 활발한 매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엄청 활발하신 분인데 구석에서 김밥만 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손님들이 다 느껴요. 그러면 계속 매장의 무드가 언밸런스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이 매장의 무대에 녹을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저는 브랜드화하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른 거, 야끼도리 말고 바베큐 플래터를 한번 예시로 볼게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브랜드에서 진행했던 데인데, 여기 사장님들은 야구선수 출신입니다. 되게 무뚝뚝하고 되게 뻘쭘해요. 삼겹살도 팔고 이런 것도 팔고, 이 옆에는 다 가구단지입니다. 근데 여기 사장님들이 야구선수 출신이니까 아이들이 오거나 젊은 남성들이 오고 안 바쁘면 야구 레슨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뒤에 캠핑장도 있고 부지가 넓으니까 남자분들이 가족들이고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내 브랜드에 녹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바베큐 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천에 카우보이 그릴이라는 곳입니다. 제천에 이렇게 산 속에 있어요. 안 가본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길에 있습니다. 산을 깎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사장님은 이분은 그냥 이 바베큐의 진심이에요. 그리고 산에서 조용히 뭔가 하시는 거에 진심입니다. 엄청 살갑진 않아요. 근데 이분의 성향이 엄청나게 묻어있죠. 근데 이런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부지가 크니까 잘 되겠지, 아니면 광고를 많이 해서 잘 되겠지. 여기가 몇몇이 40억, 50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도 처음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일관되게 이 대표님의 성향이 계속 이 브랜드에 묻혀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베큐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또 저희 참석하신 분들 중에 바베큐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몰랐습니다. 대표님 몰랐어요. 근데 이걸 보면 되게 알록달록하고 예쁘고 상큼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블로그상에 보니까 사장님이 검은 옷을 입고 되게 약간 묵묵하게 이거를 파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조사를 잘못한 거고요. 만약에 이 브랜드의 색깔이 녹으려면 이 유니폼이 이런 색이 되면 안 되겠죠. 활발한 걸 입고 음악도 물론 시장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조금 활기찬 음악도 틀으면서 되게 활발하게 서빙을 하면 이거랑 맞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대표님의 성향랑 안 맞으면 이게 톤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야지 여기 운영하는 사장님이랑 이 브랜드랑 일치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가 진정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덧대어서 디자인이 들어가고 메뉴가 들어가고 응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어떤 아이템이든 지금은 다 포함합니다. 뭘 팔든지 다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뭐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템을 누구나 다 파는 이 아이템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내 색깔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색깔이 들어가서 내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치고 온라인 마케팅을 어떻게 그러면 나에게 맞춰서 할 수 있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을 한다는 건,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우리가 누구를 설득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꼬들겨서 야, 우리 상품이 좋으니까 너 내 상품 돈 주고 사. 이런 설득의 과정을 해야 됩니다. 이 설득의 과정을 하고 싶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혹은 이 사람이 전문가라고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무언가를 팔아요. 바베큐를 파시든 뭐 숙성회를 파시든 뭘 파시든 우리 매장의 가치를 잠재 고객한테 온라인으로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관심을 갖겠죠. 이거 뭐지? 그러면 내가 그거를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신뢰를 하겠죠? 그러면 팬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뭐 이론 이런 건 알겠어. 그러면 내가 무슨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데에 먼저 초점을 둬야 돼요. 온라인상에서 가치를 제공하는 건 크게 요렇게 나뉩니다. 개그맨들이 많이 해갖고 막 재미있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거나 하는 건 재미. 그리고 막 이상한 거, 폭력, 성적인 거. 그리고 외식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죠. 정보.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바베큐의 전문가야. 그럼 그 바베큐를 이런 정보를 가공해서 온라인상에 노출해서 바베큐를 찾는 사람들한테 내가 전문가 포지션이 되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거고요. 내가 정말 힐링 같은 것도 내 음식이랑 같이 맞는다. 뭐 감동을 줄 수도 있다. 라고 하지만 대부분 요식업 하셔서 내가 조금 팬을 만드는 가장 쉽고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정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내가 무슨 정보를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졌다는 가정하에 SNS 마케팅을 하는데 마케팅은 크게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로 나뉘고 플랫폼으로 보면 요즘 스레드 많이 하시죠? 스레드, 블로그, 뉴스레터는 텍스트, 사진은 인스타, 영상은 유튜브나 뭐 요즘 쇼폼도 많이 있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제일 잘 맞는 SNS 채널이 뭔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유튜브가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영상 카메라 찍어놓고 떠드는 거 때려 죽여도 못할 것 같아. 근데 나는 글은 되게 잘 써. 그러면 스레드나 블로그 이쪽으로 가야죠. 근데 나는 글도 잘 못 써. 근데 난 사진을 정말 기똥차게 잘 찍어. 그럼 인스타로 가야죠. 나는 글도 잘 못 쓰고 뭐도 못 하는데 카메라만 올려놓으면 그냥 계속 떠들 수 있어. 그러면 유튜브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 회사에 우리가 무슨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쪽에서 뭐 당근이 좋을까요? 인스타가 좋을까요? 유튜브가 좋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나한테 맞는 건 내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집중해서 해야지 이걸 집중도 못 하는데 나한테 안 어울리는 온라인 마케팅 계속 하는 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혼자 일하는 게 좋은지 사람 만나는 게 좋은지. 아까 이게 SNS 마케팅 말고 내 성향에다 브랜드를 엮는 거라도 일맥상통하는 질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노출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